오늘 강변가요대화에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줄 몰랐네요.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해야 돼서요. 근데 굉장히 엄숙하고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마슈카 선생님들 먼저 모실게요. 소영찬, 김세동 배우님입니다. 네, 사실 마슈칸이라도 해도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나오다 마셨네요. 네, 스티븐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김재원 배우님, 박정호 배우님, 이찬희 배우님, 네, 조랑희 배우님. 저쪽에서 진행을 해야 될 건데 자꾸 저한테 진행을 시킨단 말이죠. 오늘 먼저 인사를 드릴까요? 한 번씩 인사드리고. 마슈칸 역할을 맡은 소영찬입니다. 동력을 맡은 김재동입니다. 스티븐 역할의 김재범입니다. 스티븐 역할을 맡은 거거든요. 스티븐 이창용입니다. 네, 스티븐 조광입니다. 네, 오늘 진행은 저희가 트위터로 미리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몇 개 더 받고, 그리고 굉장히 유니크한 선물들로 가득한 럭키드로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작해야겠죠? 네, 다른 말은 못하겠네요. 먼저 배우분들한테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동일한 무대에서 모든 배우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동일한 무대에서 같은 대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에 따라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드는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마슈칸 또는 스티븐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점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슈칸 교수와 스티븐이 음악 안에서 소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다 길죠? 누구시죠? 자, 손 들어주세요. 누구신가요? 아무신가요? 네. 좋은 질문.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처음이 지금 마슈칸이라는 유태인인데 사실 저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태인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를 통해서 너무 많이 알려진 유태인에 대해서 며칠 전에 셔터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거기도 미국 사람들은 가오라고 그러거든요. 그 가오 수용소에 대한 얘기가 밴드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도 역시 미드인데 거기에도 그 가오 수용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인생 나름다라는 영화도 역시 가오 수용소에 대한 신들리스트는 가오 수용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오에 대한 것을 저희 너무 많이 알게 돼서 거기서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살겠구나라는 것은 저희 주민이었지만 우리가 먼저 그런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즐거운 날보다는 힘든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No easy days라는 말도 있지만 그 말이 가장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냥 울 수는 없으니까 웃으면서 살아가는데 웃음 속에 눈물도 같이 있고, 그런 식으로 마슈칸을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정말 기쁜 대답이고, 평소에 어떻게 소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지. 요새 뭐 14년이나 딸하고도 잘 소통이 안 돼서 되게 많이 하는데 14년 요새 좀 갱년기 화가 너무 많아졌어. 야, 제발 화 좀 내지 마라. 오늘 아침에 화 좀 안 내고 여기서 너 화가 너무 많아.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화가 너무 많아.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뭐,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죠. 사람 환경도 틀리고, 뭐, 또 가치관도 틀리니까. 하지만, 노력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살 시도를 여기서도 끊임없이 하지만, 우리도 뭐, 항상 자살 시도에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식을 가는 것보다 장례식을 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느끼는 그런 상실감이나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재작년에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처음으로 내가 진짜로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거든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오늘 오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데 우리 아버지인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착각을 아직도 하게 되는데 그런 현실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렇지만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 대한 얘기가 아마 이 작품입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라는 마슈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질문.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기자회견의 작품 발표회 때도 공헌이라고 한 작품을 잘 만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쭉 해왔었는데 하면서 이 마슈칸이라는 인물한테는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독특한 면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나 이런 마음을 내는지, 그 열정이 굉장히 많은, 물론 좀 노후증이나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가 굉장히 나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점에 놓고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 간접적인 경험은 제가 한 40대 정도, 40대 중반까지 몇 년마다 한 번씩 꿈을 꾸는데요.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야 될 나이인데 제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마슈칸 선생님이 어떤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순간에 나는 굉장히 꿈속에서 막 굉장히 갑자기 또 즐거운 일도 나타나요. 어느 날은 이 객석에서 지금 이 무대에서 좀 말씀드리기 힘든 단어가 나올 정도로 엉뚱한 그 꿈을 꾼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믿음을 좀 가졌어요. 제 연기에서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고, 글 쓰신 조한 마련이라는 작가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한 연출이나 우리 선배님, 동료 배우들한테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어떤 소통을 하는 버릇이 생겼냐면, 약간 제가 50대 초반인데 약간 우울증 같은 거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맨날 저한테 동료들이 질문을 할 적에 오늘은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담배 피러 나가서 집에서 주로 식물들, 나무들하고 이렇게 좀 그렇지만 거기다 대화하고 이렇게 좀 소통하는 방법을,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쩌면 이거와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신문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나 여러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고생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감사드리고, 어떨 때는 또 그거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티븐 역할의 김재범입니다. 스티븐은 굉장히 외로운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자기 방어를 그런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통의 방식은 소통의 방법은 소통을 저도 잘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스티븐 역할을 맡은 왕정국입니다. 저도 옆에 조범이 형이랑 비슷하게 좀 소통을 못하는 피아니스트가 통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건 피아니스트는 노래를 못해도 돼라는 가정을 정하고 있고요. 제가 소통하는 방법은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러면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뭐 부모님이랑 그렇고 친구랑도 그렇게 좀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스티븐 이창용입니다. 네, 선생님들하고 이 얘기하는 거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고. 저는 뭐 스티븐 뭐 어떻고 저쩌고 떠나서 제 자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스티븐처럼 제가 연기 천재도 아니고 하지만 그 안에 그 외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그 안에서 선생님한테 무언가 얻어내는 거, 무언가를 배웠다는 거, 그 깨달음이 뭐 인생의 모든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지금 배우 생활하는 뭐 몇 년 됐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회 한 회 한 회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1년 3개월 만에 무대를 서면서 정말 고백하는 건데 공연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집중이 깨질 수도 있고 특히 이 극장 이 무대는 다 보여요. 주무시는 분들도 보이고 얼마나 일이 고됐으면 네, 다 이해합니다. 네. 저도 어떤 공연을 보러 가서 피곤할 때는 잘 수도 있고 했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은 솔직히 집중이 중간중간에 깨질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모르겠어요. 그 어떤 1년 3개월이라는 시간과 이 무대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했을 때는 그 순간에 집중력이 깨지더라도 다시 집중력을 찾을 수 있는 무언가가 이 작품에 있지 않나.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치유, 소통, 사람들 제 생각만 하고 제 이야기만 하고 남의 얘기를 또 잘 안 듣는 부분이 있겠죠.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이 작품 하면서 더 남의 이야기를, 타인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에 큰 교훈을 얻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앞쪽에서 다 연출 스타일이 아주 좋은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도식 그대로고요. 일단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소통을 잘해요. 잘하는 편이고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일단 반 이상은 된 것 같고요. 가장 어려운 건 이제 관객 여러분들하고의 소통인 것 같아요. 가끔 일을 하는 배우,
계속 통하는 것 같은데, 이야, 주무시는 분들. 제가 무대에서 딱 보이거든요. 보이면 제가 잘못했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 많이 해요. 다 이해하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다 질문이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하나의 질문을 이렇게 모두 배우 전체 개인적인 고백을 듣고 관객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독일어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어요. 독일어가 참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사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대사로 설명해주는 게 대부분이지만 사실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좀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들도 사실 보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생소한, 어쩌면은 저희가 고등학교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 독일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생소한 언어였는데 저희 독일어 선생님과 함께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일단 가장 힘들었던 발음, 대사 하나씩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한테 독일어 선생님 겸 드라마turg가 계세요. 윤안나 선생님이라고 한국 이름이지만 독일인이신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저희 제작사 공식 트위터로 이제 하나씩 저희 작품에 나오는 독일어의 원어민 발음과 그리고 저희 방송에 보면은 나오는 그 목소리도 그분이세요.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그래서 그분의 해석이 영상으로 하나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해시태그는 뭐였지? 올송 독일어로 곧 검색하시면 나올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장 어려웠던 걸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가장 발음하기 힘들었던 거. 네? 뭐 어렵지 않았어요. 쉽게 했고요. 굳이 하나 꼽자면 지코멘 시원해야 이게 발음이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이게 우 발음을 하면서 이를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실래요? 따라해보세요. 굳이 얘기하지 마세요. 이 발음이 가장 어려워요. 상윤씨? 진행을 저분한테 시켰어요. 모든 회차 공연을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송영창 선생님께서는 그냥 학부 때도 독일어를 배우셨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셨고요. 굉장히 빨리 하셨고 저희는 스티븐 중에서는 강현 배우가 아무래도 빨랐습니다. 윤안나 선생님이 미인이신데 강현이가 글쎄 떨려? 맞죠? 제 옆에 어려운 발음 해달라고. 제 옆에 앉은 강현이가 글쎄 독일어 수업 때 집중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강현이를 보고 열심히 따라했는데 제가 어려운 거는 뭐냐면 마식한 대사도 저희 다 연습을 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독일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어 모두 나오는 대사 한 번씩 쭉 했는데 마식한 대사 중에 맨 마지막에 First Test to Stefan 할 때 First Test to St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테스트 스테판. 이 대사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막 한 번 안 되면은 답답해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모든 특히 이제 전화 고급 대화하고 통화를 할 때 대사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틀리기도 하는데 아니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면 제대로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앞뒤 대사 뭐 바뀐 적도 있고 하지만 독일어를 그래도 배우면서 힘들었지만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도 뭐 독일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일 어려웠던 건 에스타춘 비트 아우스타인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좀 연습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추가적인 게 아닌 것 같고 그 대사 빼고는 뭐 그렇게 뭐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안 그래도 많은 독일어에 없던 독일어를 추가했죠. 네. 한번 발음해 주시겠어요? 김재범 배우님. 당연히가 먼저 또 대사 넣자 연구를 또 독일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이거 하라고? 에스타치오 아우스타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맞는 발음인지 여부는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통화하면서 하는 대사 중에 이시칸 인디스트룸의 블레스 앤 브링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는데 제가 블레스 앤 브링이라고 하니까 그 원어민 선생님께서 에어플러스 브링이라고 발음을 하라 그래서 좀 화가 났었습니다. 아니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 발음에 유의를 하면서 이 사람과 통화를 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화를 내려고 했지만 꾹 참고 그 앞에선 에어플러스 이스카닌 니스트룸 에어플러스 프랭이라고 무슨 발음을 했는데 공연 때는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독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주시죠. 왜 나보고 침 튀기지 말라. 네, 저 같은 경우는 뭐그 미국에 있을 때그 문리 베어스 문리 베어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안 되는데 맨 처음엔 문리 베어스라고 배웠었는데 조금 그다음에 요정에 주신 게 문리 베어스. 굉장히 혀를 막 하고 굴레는데 그렇게 나오는 적이 없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네. 그 단어 기억도 나실 거예요. 네, 저는 본인 배웠을 때 잘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독일어를 했고 대학교 2년도 독일어를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됐어요. 왜냐면 우린 이시라고 배웠는데 이시라고 발음을 하고 니히트라고 발음을 니시트 이런 식으로 전부 틀려요. 그 우리가 말하면은 이시콜레니트 이렇게 노래할 때는 하는데 유난나 씨는 이시콜레니트 그래서 전혀 말을 해도 다르더라고요. 이 로제 하면은 장미인데 노래를 할 때는 로즈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로제라고 발음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제일 힘든 거는 항상 윤영란 씨가 올 때마다 가르치는 게 스프랑이 안에서 안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요. 스프랑이 그냥 스프랑이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래서 올 때마다 항상 나한테 스프랑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무리 해도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잘하시잖아.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손에 써서 하는 겁니다. 아니, 너무 많이 얘기하면 다른 데 다 이렇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주십시오. 네, 저희 오늘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네, 독일어를 비롯해서 사실 저희가 다른 공연에 비해서 테이블워크 작업이 굉장히 길었어요. 저희 총 9주를 연습했는데 이 기간도 사실 다른 공연보다 많은 편이지만 그 중에 5주가량을 앉아서 공부를 하는 특이한 연습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피아노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피할 수 없죠. 피아노를 어떤 걸 치는지 혹은 어떤 걸 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다른 걸 하는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배경이 몇 년이죠? 다 모르는군요. 1986년에 오스트리아 빈의 굉장히 클래시컬한 무대에서 공연을 그리고 여기 이 굉장히 조그마한
미니그랜드 피아노는 진짜 피아노입니다. 진짜 피아노인데 이게 지금 되나? 오빠님 되나요 이거? 네. 제가 연주를 할 겁니다. 야, 옷 이런 거 입고 연주를. 이건데? 자. 이 소리가 있고요. 뭐가 다른지 궁금하시겠어요? 처음에 연주한 건 진짜 피아노 소리고요. 두 번째 연주한 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이게 피아노가 다들 아시겠지만 건반을 누르면 거기 연결된 해머가 현을 때려서 그게 울리는 걸로 소리가 나잖아요. 이 굉장히 낡은 그랜드 피아노는 저희가 직접 개조를 해서 스피커로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어쿠스틱으로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면별로 여기 보이는 것이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로 소리가 나더라도 사실은 그게 연주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쿠스틱으로 연주를 할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혼용되고 있어서 하나씩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어렵고요. 하나만 저희의 치부를 밝히자면 그 스티븐들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그 1막 3장에서 모자를 바꿔 써가며 네 피아니스트들도 연주하기 쉽지 않다는 그 장면은 MR입니다. 그런데 건반은 실제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리에 따라서 보이실 거예요. 옆에 그림자로 손가락이 보이실 텐데 건반은 실제로 연주하고 있지만 실수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MR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MR은 저희 어디에 숨어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희 음악 감독님께서 스티븐의 정서에 맞게 그리고 우리 작품에 맞게 해석한 곡을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해서 녹음을 한 곡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은 건반은 저희가 누르고요. 소리는 다른 사람 소리가 나오는데 이건 연주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네, 이거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혼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실 때는 이건 연출가서 소박한 바닥인데 저 곡을 진짜로 연주하는지 이전에 이 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먼저 봐주시면 작품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 넘어가고 혹시 피아노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제작 발표회 영상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배우 중에 실제로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영창 손영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공연 연습 들어오시기 2달 전부터 사비로 개인 교습을 다 받고 그리고 공연 연습 중에도 배우분들이 전부 개인 연습을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베토벤을 연주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슈만은 어느 정도 연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하실 말씀 다 없는 거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은 굉장히 생각보다 재밌어서 길어지고 있죠. 넘어가서 스티븐들에게 질문을 하나씩 드릴게요. 스티븐이 연주하기 전에 귀를 잡고 심호흡을 합니다. 혹시 배우분들은 공연을 하시기 전에 그렇게 어떤 주문을 거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법사예요. 어쨌든 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 마술이 비법을 알려줘가지고 더 이상 신비롭지 않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공연 전에 뭐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특별히 하는 게 없어가지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뭐 굳이 하나 꼽자면은 너는 뭐 따뜻한 차도 마시고 계속 이제 좀 들떠있던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고
긴장을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객들 앞에서는 늘 긴장되는 일이니까 그걸 좀 다스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뭐 종교를 갖고 계신 배우들이라면 기도를 많이 해요. 저도 실제로 매회 공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좀 뭐 불안한 것도 좀 있고, 기도하는 그 집중력, 그 기도를 얼만큼 집중해서 하느냐에 따라 또 그날 공연의 또 집중력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형식상 어쩔 때 하게 되면은 그날은 또 가벼운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정말 진실되게 기도해서 무사하게 정말 다 쏟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를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연습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말을 대사를 한번 해보는데 좀 잘 나오면 그날 좀 일반이 많이 풀렸다고 좀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비염이 좀 심해갖고 내가 코로 숨을 이렇게 많이 들이쉬는데 거기서 뭐가 걸리면 그때 좀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콧물이 좀 걸렸거든요. 그때 좀 코로 많이 좀 한 10번 정도 해봤을 때 괜찮으면 그때는 좀 기분이 좋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인물의 인생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고 들어옵니다. 왜 웃기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살아왔을까를 풍경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왜 그러시죠? 선생님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옵니다. 진짜예요. 네, 그러면은 아직 질문이 정말 많이 남았는데 마식한들한테 질문이 있어요. 마식한 스팀들은 스팀들이 4명이나 되잖아요. 근데 저기 앉아있는 4명이 전부 굉장히 연기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매일매일 공연 임하시는지, 아마 매일매일 첫 곡처럼 느껴지시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각 배우별로 세우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 질문 바뀌지 않았어요? 네? 스티븐들이 또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뭐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이고 고통이라면 고통이고 이 작품하고 비슷해요. 슬픔과 반이가 왜냐면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잘 섬세하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어디서 하나 이렇게 좋아하면은 이렇게 좀 딴 데로 가게끔 돼 있는, 특히 마식한 다 보신 관객들이 있으니까 딴 곳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뭐 좀 저희도 즐겁고 이러고 싶죠. 근데 어쨌든 고통스러운 순간에 계속 그걸 해서 이끌고 가야 되니까 특히 일박 같은 데서. 근데 이제 각자 입장이 또 성격이 그래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이렇게 많은 그 캐릭터, 그러니까 똑같은 역이지만 다르게 이렇게 호흡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온다는 게 저희한테는 배움이고, 한편으로는 공연 끝나고 너 좀 기다려봐 이러고 싶은데 사실은 끝나면 기진개통해가지고 사실 그럴 마음이 또 사그러져요.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더블 캐스팅을 하게 되면 상대 배우 연기 많이 보는데 오늘도 못 보는 것 같지만 김재동 씨가 하는 공연은 4번 정도 봤습니다. 저하고는 좀 많이 틀리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재동 씨는 가능하면 스티븐을 받아주려고 했다고, 저는 가능하면은
스티븐은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는 스티븐이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 오늘은 전혀 다른 마주카이라서 그래서 사실 연기 스타일도 저하고 많이 틀리고 그래서 템포도 사실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스티븐들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사실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관객을 지루하지 않게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에너지를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옛날부터 해오던 습성이 있어서 아직도 에너지를 무대에서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좀 조심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스티븐들이 사실은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요. 특히 어제 처음으로 이렇게 김재범 배우하고 부딪혔는데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다른 스티븐들하고 좀 틀린 느낌이었는데 나름대로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박종복 배우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에너지를 쓰는 느낌이 좀 틀려요. 틀려서 조금 훨씬 유한 편이면서도 강한 부분이 있고 이창용 배우는 사실 에너지를 많이 쓰진 않는데 노래를 열심히 하는 노래 훨씬 더 정말 노래 잘합니다. 뒷사람 할 때도 내가 항상 같이 공연했었는데 무대 뒤에서 이창용 배우가 노래할 때 듣고 있었어요. 너무 노래 잘해서 그 정도로 노래를 참 잘하는데 연기에 조금 더 신경 화를 낼 때 화를 안 내더라고요. 그 다음 노래 때문에. 화를 좀 냈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농담이지만 정말 열심히 합니다. 조강현 배우는 해풍달 때 제 아들로 나왔었는데 그때 참 좋은 친구라고 여겼었는데 위트가 많아요. 그래서 공연할 때도 오늘 보여줬지만 제일 위트가 많습니다. 저걸 어떻게 받아줘야 되나. 사실 저는 무대에서 김세동 배우는 좀 애드립도 많이 하고 잘 넣는데 저는 좀 너무 연기를 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장현 배우가 나하고 같이 좀 같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각자 다 개성이 있어서 항상 오늘 누구지? 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꼭 한 1막 인자하고 인자하고 두 번은 항상 해보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그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스티븐이 4명이라서. 네, 사실 이 질문이 반대로 스티븐한테 마슈카네 연기에 대한 질문을 들어온 건데요. 이런 상황이 하극상이 될까봐 네, 바꿔서 질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저한테 온 질문이군요.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이 월드위키소를 처음 봤을 때 유머러스한 대사에 많이 웃었는데요. 요즘은 그 대사 속에 숨겨진 상처라든지 그 뒤에 나온 슬픔들이 보이니까 웃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울고 있는 저를 보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보통 공연들은 대다수의 관객들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해서 다 같이 울거나 웃게 하는데 월드위키송은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며 공연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거움과 슬픔의 공존에 의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작품을 만들 때 작품의 직관성에 대해서는 조금 덜 불친절한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 저희도 처음 대본을 읽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이해한 정도가 아마 관객분들도 처음 보셨을 때 이해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한 번에 느껴주시기를 기대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불친절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처음에 보셨던 분들이 사실 공연의 마슈칸의 대사라든지 어떤 마슈칸이 가끔씩 광대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광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그림들, 광대가 하얀 눈치를 하고 빨간 코를 꼈는데 울고 있는 그림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처음에 보시는 분들이 이 공연은 사실 울다기보다는 웃으면서 봐야 마지막에 나의 웃음이 조금
부끄러워질 수도 있고 조금은 더 슬퍼질 수도 있고 그게 마슈칸이 혼자 살아남은 것에 느꼈던 어떤 죄책감과 연결되기를 바라서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벌써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이미 그거를 좀 느끼셨을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직 웃고 있는 단계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좀 불친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공존하기를 의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참 즐거우고 재밌는 결과인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 오셨나요? 아, 네. 좋은 질문 두 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박 마지막 장면에서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다시 내리는데 그 장면이 마슈칸의 심리와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가요? 비를 이 극장에서 내리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결심이었습니다. 그쵸? 보통 네, 이렇게 작은 극장에서 저런 효과를 쓰려면 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저 비라는 존재, 소리 그리고 혹은 물냄새 혹은 비라는 그 현상에 대한 인지만으로도 사실 그 장면에서 많은 걸 생각하게끔 할 텐데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감정의 흐름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극적 효과를 위한 잠시 멈춤입니다. 마지막에 마슈칸의 울음 그리고 그 앞에 스티븐의 마지막 고백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이게 말로써 절규로 다가가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비를 그때 다시 틀려면 중간에 한번 꺼야 돼서 껐죠. 네. 그리고 아마 피아노가 멎는 그 순간에 완전한 정적이 저한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같이 비를 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하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막에서 스티븐이 책상 위에 뒤집어 놓은 사진을 다시 세워놓는 장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저는 마슈칸의 부인이나 동료처럼 이미 고인이 된 주변 사람 사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마슈칸이 본인을 확대해 놓은 사진이라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김재범 배우는 다른 배우들과 반대로 슬픈 표정의 사진이 먼저 보이고 나중에 웃는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배우들도 다른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나음지인이라는 분이 질문해 주셨어요. 오셨나요? 네, 안 오셨나요? 저기 사진이 두 장이 지금 있죠. 하나는 웃고 있고 하나는 굉장히 경직된 표정의 사진이에요. 사실 저런 것들도 제가 조금 불친절한 부분인데 저걸 모든 관객석에서 다 보기에는 힘든 사이즈예요. 그리고 저기에 관심이 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곳인데 왜냐면 그 상황에 사실 대사로 마슈칸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안 보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처음 세팅은 처음에 경직된 아니죠. 웃는 마슈칸이 보이죠. 웃는 마슈칸이 보이다가 나중에 경직된 모습이 드러나요. 그것이 사실은 스티븐이 처음 마슈칸을 만났을 때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라는 느낌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저희가 작품 초반에 오히려 마슈칸이 굉장히 광대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 웃음이 먼저 보여진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마슈칸의 아픔을 스티븐이 알고 난 후에는 그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이 드러난다라는 해석을 저 사진 두 장에 붙여서 놓은 거고요. 그걸 반대로 하는 이유는 김재범 배우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이 설명을 못 들어서요. 몰랐는데 아주 좋네요. 다음부터 반대로 아주 제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몰랐어요. 이렇게 깊게 주시는지. 난 다른 해석이 있는 줄 알았지? 아 저는 그냥 마슈칸 입장에서 봤을 때 마슈칸 입장에서 자신의 웃는 얼굴을 이제 덮어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계속 웃고는 있지만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볼 자신은 없어서 이렇게 덮어버렸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나중에 세워주는 좀 서핑이 되고 나서 앞으로 좀 보듬어주면서 있는 얼굴을 그냥 세워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쁜 뜻이 아, 굉장히 좋은 해석이죠, 이것도. 아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무언가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렇고요.
저희가 트위터로 받은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쯤에서 시간에 맞추는 척하면서 원래 예상되어 있었던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2개 정도. 네. 저희 마이크를 하나만 저도 내려볼까요? 네, 질문은 이렇게 네, 다 읽어보셔야 돼요. 마치 대답을 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는데. 네. 스티븐이 처음에 마슈칸을 만났을 때 사실 유태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이잖아요. 유태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음악가는 훌륭한 음악가이네요. 유태인을 그러니까 고통을 겪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유태인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데 마슈칸이 먼저 나서서 굉장히 반유태적인 말을 내뱉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스티븐은 사실 그런 반유태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과하게 자기 방어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때 마슈칸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지금 대답이 아니고 연출의 손이기 때문에 연출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스티븐이 하는 말, 유태인에 관련된 무슨 말만 하면 마슈칸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사실 이것은 마슈칸이 어떤 의도를 가진다가 아니라 거의 반사적인 자기 방어 기제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실은 독일, 오스트리아에 살면서 독일인들과 그들 사이에서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슈칸이 유태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 위로의 말을 건넸을 텐데 그 위로의 말은 사실은 마슈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반유태적인 말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어쨌든 반유태적이든 친유태적이든 그것 자체가 마슈칸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스티븐이 그냥 내뱉었던 사실만으로도 반사적으로 그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리고 혹시나 반유태적인 말을 스티븐이 하게 될까? 라는 말, 스티븐이 라기보다는 누군가가 하게 될까? 하는 마음에서 반사적으로 그냥 반유태적인 말을 내뱉는 느낌인 거죠.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직관인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나요? 어렵네요. 어렵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걸 해주셔서. 조금 더 덧붙이면요. 그 만나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뭐가 숨어 있지 않나 작가가. 그러면서 바로 페스티리 얘기하면서 돈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대사가 뭐냐면 그 유대인하고 계속 관련된 그 장면이 돈 받는 것까지. 그래서 너 캐톨릭을 잊어버린 사람 중에 하나구만. 난 네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고 페스티리를 먹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작가는 굉장한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금 설명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써놓은 것 같은데 저희가 유태교에 대해서 정확히 많은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 작품을 그냥 따라가는 해석대로, 연출의 해석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찾아보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닐까요? 네, 덧붙여서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작품이 아무래도 유대인과 홀로코스트라는 굉장히 커다란 역사적 사실을 안고 있어가지고 그게 특히 이막으로 갈수록 굉장히 비중이 커지면서 작품의 무게감을 실어주는 면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도 그 부담감을 같이 느꼈었고, 하지만 계속 읽으면서 이거는 우리와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거는 사실 유대인이냐 아니냐,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거만 빼고 보면 우리도 마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마슈칸처럼 살 때도 있고 스티븐처럼 살 때도 있고, 내가 무언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갑작스럽게 나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걸 후회하는 때도 있고 그런 모습들. 그래서 조금 더 그냥 마주칸이라는 사람으로 봐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요. 그것을 공부하고 오시면 저보다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마슈칸 역할로서 제가 느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극적인 잔치겠지만은 이 사람이 낯이었다라는 느낌을 훨씬 일반적 관객들이 많이 느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막 입장에 바로 이 사람이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유태인이라는 게 표시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커지려면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낯이가 유태인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고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이막 입장에서 그 느낌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마슈칸을 연기할 때는 사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은 TV를 봤을 때 이 사람 낯이구나 라는 행동이나 뭐 자세나 모든 것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낯이었을 거라고 스티븐이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이 작품이 사실 어디에 노미네이트 됐었죠. 근데 상을 못 탔대요. 그렇죠. 필리처상에. 필리처상을 못 탔대요. 아마 지금 그 관객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성숙도가 부족해서 필리처상을 타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필리처상을 타온 작품. 그리고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혹시 네. 저희가 하나 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작품 중에 한국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작에도 나온 건지 아니면 노동으로 넣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원작이 있습니다. 네, 원작이 있는 그대로예요. 마지막에 한국 학생 얘기도 원작이 있는 그대로고 일본과 한국 얘기도 원작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작품을 선택하는데 조금 고민을 덜 수 있었던 지점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셨죠? 네. 또 질문 네. 두 개만 그럼 이렇게 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아, 네. 네. 굉장히 세상한 건데요. 네. 제가 동화를 보다가 어느 날 제가 이 작품에서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정의 표현이라든지 사실 자연광 같이 나와서 처음에는 약간 생소했거든요. 처음에 공연장에 일렬에 앉았는데 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극내의 감정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 다음에 공연을 보다가 우연히 천장을 봤어요. 천장을 봤어요. 근데 아주 작은 조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모를 것 같긴 해요. 2층에서는 정확히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달려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빛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명의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저희 조명아님께서 굉장히 아름다운 조명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작품이 아마 제가 했던 작품들 중에 가장 조명에 신경을 많이 쓴 작품인 것 같아요. 드라마와 함께 조명이 움직여주길 바랬고, 그리고 그 조명이 최대한 인위적이지 않게 작용을 하다가 몇몇 장면에서만 연극적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처음에 들은 자연 채광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프리셋이라고 하는 이 첫 조명들은 사실 관객분들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느끼는 어떤 우리 공연의 편견을 만들어주잖아요. 굉장히 따뜻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꾸며지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보셨으니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흘러가길 바랬어요. 지나치게 극적이지 않기를 바랬고 그게 조명과 함께 마치 그냥 남자 둘의 어떤 음악 수업으로 인한 따뜻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나
진행되길 바랬고 1막 마지막에 극적으로 조명이 좀 많이 쓰이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2막의 이야기가 1막과 전혀 다른 일을. 그래서 사실 이 극장에서 제가 테스트도 했었고 그때는 사실 인터미션이 있었던 걸 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굳이 인터미션 넣은 이유는 그렇게 작품의 흐름이 전혀 다르게 1막과 2막이 전혀 다르게 그리고 스티븐들이 갔다 온 2주 반의 시간을 관객들이 잠시 쉬면서 잠시 느낄 수 있게 그 기다림을 느낄 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 조명도 같이 극이랑 흘러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조명들은 네 원래는 처음에 이 작품이 암전이 꽤 길죠. 암전이 꽤 길고 그 암전은 절대 지우지 말라고 작가가 써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 작품에서는 음악 자체가 주는 정서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공연에서 암전이 이렇게 길었으면 아마 엄청난 항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암전의 시간은 마치 음악회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 봤던 장면을 음악과 같이 되새기는데 거기서 약간 걱정이 제가 생겼어요. 혹시 처음에 배우분들이 굉장히 반발하셨는데 바닥에 흔히들 보이는 그 암전에 보이는 발광 테이프 있죠? 그걸 하나도 붙이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배우분들은 암흑 속에서 몇 발자국 가야 되는지 외우고 움직여야 되는데 단 하나도 붙이지 말아달라. 완벽한 암전으로 만들어달라. 그리고 오퍼석에서 나오는 불빛도 없애달라. 아예 이 극장 전체를 암흑으로 만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저기에 그랬을 경우에 나타나는 어떤 여기 안전 문제도 있거니와 그리고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았어요. 암분들 네, 이건 굉장히 성향적인 부분이라서 그렇다면 이것을 이곳에서도 음악의 흐름과 같이 갈 수 있을까? 이야기의 흐름과 어떤 장면에서는 깜빡일 거예요. 어떤 장면에서는 아예 꺼져 있을 거고요. 어떤 장면에서는 그냥 켜져 있을 거예요. 그게 조명 디자이너가 해석한 이 장면에서의 흐름입니다. 그것을 조금 그냥 감성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의미이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박 1장에서 스티븐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 마슈칸에게 이제 모자를 던지면서 결국 저에게 맞지 않네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맞지 않는다는 게 모자와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마슈칸과 자신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네. 티롤리안이라고 하잖아요. 독일에 있는 티롤 지방의 것, 독일의 것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 그 모자 자체가. 그리고 그걸 던지면서 마슈칸에게 그 말을 하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 당신도 독일 것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마슈칸을 나치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더 받고 저희가 굉장히 유니크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서. 네, 여기 그 슈만 시인의 사랑이고 작품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원래는 그 하이한의 시, 그리고 성악가, 피아노 이렇게 완성이 되는 작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좋아해서 즐겨보기도 하는 곡이고 근데 그게 뭐 독일어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 성악가의 목소리, 피아노 이렇게만 가지고 그 음악 자체에 저는 여백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여백 자체에서 오는 아름다움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악기를 사용한 편곡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거기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신지? 네, 그렇죠. 이 곡들은 원래 굉장히 피아노 한 대와 성악가로 이루어진 여백이 많은 곡이죠. 이것은 사실 어떤 의도, 음악 감독님? 네, 저기 소목에서 지금 걸렸습니다. 네, 사실은 어떤 의도 이전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건 극적인 취향 같은 느낌이랄까요? 사실은 하이네와 슈만께는 조금 죄송한 얘기고 그리고 그 슈만이라는 음악인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그것이
걸릴 부분이라는 걸 충분히 감안을 했어요. 하지만 이 음악을 2015년에 이곳에서 이 극과 함께 봤을 때 무엇이 더 나을까에 대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취향적인 부분이죠. 제가 취향적인 부분인데 음악 감독님이 부연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감독 서은지입니다. 한국의 밴드에 대해서는 연출님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2015년 서울에서의 공연에 맞게 약간의 편곡을 조금 했고요. 조금 더 표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1막에서는 주로 그냥 원곡에 있던 데서 색채감만 조금 얹히는 정도로 편곡을 했고요. 2막에 갈수록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씩 반영이 되는 편곡이 됩니다. 그래서 12번 곡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나의 살던 공연이라는 그 동요를 살짝 얹혀놨어요. 그게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약간 뭐 유태인들이 잡혀갔다가 서울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드라마적인 부분에 첨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뭐 말씀은 그거죠. 음악 감독이라는 아티스트의 생각이 퓨전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집에 가셔야 되니까요. 집에 가시려면 두 손이 든든하게 가시려면 저희가 굉장히 유니크한 선물을 들고 배우분들의 추첨으로 총 11분께 선물을 드릴 건데요. 무엇이냐면요. MD 세트 2명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품절된 배우 6명의 사인이 들어간 악보북. 품절이 됐다죠? 아마? 네, 300건이 전부 품절됐다고. 네, 그거를 3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사인 안 했어요, 아직? 빨리 지나셔야 합니다. 진행에 뭘 지장을 주시네요. 깜짝 놀랐네. 네, 그렇습니다. 배우 6명의 사인이 모두 들어간 포토 플러스 악보북 3분. 그리고 11월 초에 저희가 시크릿 콘서트를 예정하고 있어요. 네, 그 콘서트에 오실 수 있는 입장권을 1인 2매씩 5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약간 덤이죠.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실제로 먹는 패스트리를 한 상자 네, 한 분께 드립니다. 네, 저희 그렇게 패스트리와 커피가 드시고 싶다고 네, 여기 커피를 드시지 못하는 김재훈 배우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커피 향만 나면 물 아닌가요? 이분들은 진짜 커피인데 저는 커피 못 마셔서 커피 마시면 미식미식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커피 향이 나는 물이 어디 있을까요? 약간만 단. 네, 저희 무대 감독님.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11을 뽑아야 되죠? 그냥 그렇네. 그러면 자, 한 분씩 하나씩 일단 그럼 하나씩에서 2장씩 뽑으시면 되죠? 하나씩 2번. 소통이 이렇게 어려워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네. 자. 3개 뽑았네. 자. 1층 B열 14번. 누구예요? 역시. 1층 I열 11번. 네. 뽑히면 선물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선물 안 정하고 뽑았잖아요. 다시. 이렇게 악티가 늘어나는 거죠. 던져요, 던지고. 처음에 2분 MD 순서대로 드려야겠다. 넘어가고 여기 2분이서 뽑으시면 MD 세트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두 분 누구시죠? 또? 일단 드리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MD 세트 두 분 드리겠습니다. 네. MD 세트. 2층. 잠깐만. 네. 그걸 말하려고. 이번 선물은, 네, 이거 제일 먼저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품절됐으니까. 시크릿 콘서트 입장권을 먼저 드릴게요. 2층 5열. 5열이 몇 번이에요? 버려주세요. 버려주세요. 일단 불러드릴게요. 5열 10번. 없어요. 1층 C열 11번. 1층 C열 11번. 네. 콘서트 티켓 2장 드리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세요? 그거 없으면 땅에 버리세요. 일단 숨기면 안 돼요. 어려워요, 이거. 1층 J열 7번. 네, 시크릿 콘서트 티켓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C열 6번. 네, 시크릿 콘서트 2장 드리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계세요? 3장 뽑았죠? 내가 속은 걸 다시 넣어놨는데. 그건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죠. 네. 1층 C열 7번. 네. 네, 시크릿 콘서트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기존에 2층 B열 M열 10번. 안 계시군요. 네.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네. 역시 시크릿 콘서트 티켓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있으시죠? 하나씩 갖고 계세요. 어렵다. 다음은 뭐지? 그러면은 벌써 악보북을 드려야겠네요. 악보북은 저희 마슈칸 두 분께서 3분 일단 하나씩 뽑아주세요. 이거 2층이네. 2층 M열 11번. 네, 악보북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1층 G열 6번. G열. 네, 1층 6번 악보북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 3번이에요. 2층 M열 7번. 쓰셨어요? 어디? 2층 M열 계세요? 네. 악보북 드리겠습니다. 3번이 다 됐네요. 그러면 그건 뭐죠? 악보 가지고 계세요. 저희 한 분 나오셔서 티켓을 수거해 주시면 네. 그리고 뭐가 남았죠? 다 드렸네. 아니지. 패스트리. 패스트리. 아까 심심했으니까 하나 뽑으세요. 자, 1층 H열 9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됐어야 되네. 다음부터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패스트리 받으시면 되고요. 저희, 그럼 이거 티켓을 정리하고, 제가 다 해보면요. 패스트리. 그 다음에 티켓. 가져가셨어요? 그렇군요. 언제 갔다 오셨지? 네, 알겠어요. 좀 이따 드릴게요. 그래요? 천단이네. 그렇다면 끝났어요. 네, 저희 이제 정식적으로 포토타임을 해야죠. 포토타임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왼쪽, 오른쪽, 가운데 해야 돼요. 저로 가요.
또 이렇게 볼게요. 자, 고맙습니다. 자, 가운데. 오른쪽. 쪽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